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6일 일요일이에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오다가 좀 꽤 많이 옵니다. 하루 종일 와요. 자전거 운동도 못하고 그냥 간만에 커피 한잔 하면서 창밖을 쫙 봅니다. 빗소리. 그리고 또 이 자연, 이 식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반면에 벌꿀들은 죽을 노릇입니다. 지금 아카시아 꽃 폈기 때문에 이때 꿀을 따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웬 이 난리 법석이냐, 이거 지랄이냐, 나 올해 뭘 먹고 사나 하고 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불편한 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좋은 면이 있으면 한쪽은 반드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뭐 밖에 운동도 못하니까 조용히 뭔가 좀 두적거리듯이 이렇게 한번 쫙 두적거려 보다가 노래를 하나 또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여자분의 무명 가수입니다. 갑순이 메들리 3집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에 8시 통근길의 대머리 총각, 진짜 대머리 총각을 기다리는 그런 어느 여인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대머리 총각, 그 다음에 경상도 청년, 그 다음에 영시의 이별, 이걸 또 개사한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쫙 들으면서 비 오는 날 이런 노래를 듣고 있는 것 자체도 행복이다 그랬어요.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비 오는 날을 또 보고 자연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오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새끼들, 뭐 젊은 년도 있고 젊은 놈도 있고 또 늑다리도 있고 다 있어요. 운전하는 놈들. 그 놈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다 그랬을 거예요. 저 새끼 뒤질라고 환장했나.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사고 나겠네. 막 별의별 욕들을 다 해요. 저 새끼 팍 뒤지기나 하지. 저거 왜 절로 들어가서 저 미친놈 아니야? 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것은 자연의 순리, 가야 될 길을 역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연의 순리를 거스려도 문제가 생기고 인체의 순리를 거스려도 문제가 생긴다. 오늘 그 생각을 퍼뜩 해봤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돼요. 근데 밑에서 위로 흘러. 그중에 가장 불편한 거, 하수도의 똥물이 쭉 흘러내리는데 이게 똥물이 역류해서 물이 차서 거꾸로 하수도 똥물이 위로 올라와 봐. 어떻겠어요? 이건 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류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힌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있어요. 통죽불통이요 불통죽동이라. 막히면 통증이 사람에게서 순리대로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막히면 통증이 생겨. 뚫어주면 통증이 금방 해소된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규칙이 있어요. 이동 방향. 예를 들어서 소변은 콩팥에서 방광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근데 이게 방광에서 역류하는 거야. 그러면 급성 신우신염, 콩팥이 망가져요. 또 피는 동맥을 통해서 흐르고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정맥 피가 동맥으로 들어와. 이거는 대참사입니다. 대참사. 순리를 거스르는 거, 이걸 역류라고 해요. 역류.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이런 질환들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역류의 습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역류성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욕할 거 아니에요. 역주행하고 있으면 다 욕하고 있어요. 저 새끼 팍 죽여버릴까, 야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자기 몸에서 역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선 위산의 역류, 술을 먹으면 도저히 내려가지 못하니까 웩 하고 구토해. 이것도 역류하는 거예요. 그럼 적게 먹어야지. 그런데도 꾸역꾸역 먹고 구토하고, 이건 난리입니다. 그러면 이 식도 벽이 망가져요. 그것이 항상 그렇게 돼. 역류성 식도염이야. 위산의 역류성 식도염이야. 먹은 음식물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분문이라는 이 막이 고장이 나서래. 위장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이런 막이 하나 있어요. 이걸 분문이라고 그래. 이 막이 원래는 이렇게 뻣뻣하게 있어야 돼요. 내려가는 건 내려가고 올라오지 못하게 뻣뻣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약해서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면 위로 올라와 버린 거야. 위장에 붙어 있지만 요 막은, 요 판막, 요거는 분문은 간이 관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 더러우면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하고, 분문이. 그래서 이게 이 스트레스를 과다 누적이 되면 이 기능이 떨어서 이 위산 pH 농도가 1에서 2 정도 되는 강산이 역류해 버려요. 그럼 콕 하고 올라와. 그래서 이 식도 피부 조직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역류성 식도염이야. 그러면 식사 후에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 특히 신맛의 트리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역류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식도 관략근을 약하게 만드는 음식을 좀 줄여야 돼요. 커피, 초콜릿이 많은 이런 커피나 초콜릿에 있는 카페인, 이것도 그 위장을 망가뜨린다 했잖아요. 커피를 많이 먹으면 이거 장상피 화생. 그 다음에 이런 금연. 왜 금연을 하라면 우리 침 속의 탄산은 역류한 위산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담배 유해 물질이 탄산을 없애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술, 담배 끊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위장 속에 오래 머물도록 해요. 그래서 위산 분비량을 늘리고 위산 역류를 자꾸 부추겨. 그래서 좀 기름진 음식 좀 줄여야 돼. 그 다음에 배가 뚱땡이야. 복압을 높여서 위를 조여요. 그러니까 하부식도 관략근, 분문, 또 저 밑에 유문이라고 있어요. 이 분문, 이 근육을 약하게 해서 역류성을 한다. 좀 적게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후에 눕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 위장 내에 있는 유문과 분문, 이건 간과 관련돼 있어요. 위장이 붙어 있지만,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 스트레스를 줄이라 이거.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심장에 문제도 또 있어요. 심장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를 쭉 밀 때, 수축할 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를 밀어 올려서 뽑아내요. 밀어내. 근데 이게 판막, 거기 있는 그 판이 승모판이라고 했어요. 이게 기능이 고장이 나면 쭉 짰을 때 피를 다 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보내야 돼. 다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혈액이 남아있어. 그게 혈전으로 돼. 그럼 혈액순환 장애야. 그런 것들이 오랜 동안 누적이 되면 돌연사, 부정맥, 협심증이 생겨요. 이런 거를 그냥 가만두는 거야. 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소변의 역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줌이 콩팥에서 20초마다 한 방울씩 해서 방광으로 내려보내. 이게 방광에서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 여기서 고장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하부 요도 폐색. 그러니까 오줌이 역류해. 신우신염. 그 다음에 요로 감염이 자꾸만 이렇게 되고 오줌 넣을 때 통증 생기고 신장 기능이 망가져버려. 근데 이런 역류 현상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있어요. 정맥 혈의 역류. 이
하부 다리에 정맥 혈관 내에 이런 판막이 있어서 쭉쭉 짜서 위로 올리게 돼 있어요, 피가. 근데 이게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판막이. 그래서 쭉 짜지 못하고 여기 남는 피가 있어요. 이게 뭐야? 하지 정맥류야. 이 하지 여기 정맥에 그 판막이 약 200개 정도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피가 발끝에서부터 머리 심장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면 하지 정맥류, 심부정맥 판막 부전증, 그 다음에 정맥 판막 부정증 이런 걸 나와. 다리가 무겁고 필요하고 다리 경련 생기고 통증 생기고 부정이 생겨. 이거 그냥 방치돼 버리면 정맥성 피부 궤양 썩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혈전 정맥력 등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럼 발을 안 씻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종아리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좀 하라 이 말이야. 까치발로 걸어라. 맨발로 걸어라. 마사지 하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놈만 욕할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지금 역류하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 내리는 일요일 날 갑순이 메들리 3집 들으면서 오늘 내일서부터 또 운동을 시작하시라 라고 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겁니다. 역류 역주행하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죠? 사고 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이 역류하는 현상들, 정맥혈, 소변의 역류, 그 다음에 위산의 역류, 심장 혈액의 역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라 이게요. 아시겠어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이건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재해가 일어나. 그리고 우리 몸의 순환의 역류, 이건 정신적, 육체적으로 순리에 맞게 흐르고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역류할 때는 반드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이 발생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런 역류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장육부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야. 그건 약이나 수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음식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이러한 역류의 반란을 잠재우거나 개선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몸에 그랬잖아요. 식습관만 강조하다 보니까 생활습관, 발이 따뜻해야 이런 역류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발이 어떻게 된 거야? 차갑잖아요. 그러면 역류되고 있는 현상을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그런 거 아니야. 몸에서 역류가 일어나고 있다,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게 제일 먼저가 수족냉증이야. 아시겠어요? 수족냉증이야.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36.5도에서 37.2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역류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역류를 방치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병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 이것이 어떤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그게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증상을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하는데 짧은 거리는 역주행이 가능해. 피해갈 수 있어.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역주행을 계속 고속도로를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역주행한다고 어딘가는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역류 현상, 이런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춰야만 역류를 줄일 수 있다. 예방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수족냉증이에요.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우리 몸의 역류 현상을
예방하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역류 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겨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이 발생한다고 정의했잖아요. 역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하나씩 둘씩 왕창 바꾸는 건 좋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일신후일신 하면서 역류 현상을 바꾸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화이팅!